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에게 파운드리 사업에서 적자가 나고 있어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일단 대만 TSMC는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25조 원 정도 되니까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6% 이상 늘어난 추세. 특히 3월달 한 달 동안의 약진은 어마무시할 정도죠. 매출은 1년 전보다 34% 증가한 8조 2천억 수준. 이거 거의 고래가 바다새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수준입니다. 식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블랙홀이 생길 정도로 엄청난 흡입력으로 수익을 땡기고 있죠. 이 정도면 거의 파운드리 업계에선 대만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 특히 요즘 가장 핫하다는 AI 수요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 미국에서의 싸움, 애플, 엔비디아 등등등 대형 고객사를 누가 더 확보를 하고 있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만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3곳에서 6곳으로 확대해서 재편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거 되게 삼성으로서는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가뜩이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정도인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1분기 파운드리 비메모리 부분에서 6천억에서 8천억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쪽은 메모리 부분에서 업황이 되고 개선이 되고 있어서 흑자가 예상이 되지만, 비메모리 부분에선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까 삼성반도체는 거의 우리나라 수출의 동맥과 같은 먹거리 산업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대만의 총공세에 밀리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게 되는 거고, 아무튼 엄청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미국에서 이번에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쏘게 되는데 삼성에 최대 9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인텔, TSMC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보조금 지급을 받는 회사가 되는 건데, 인텔은 대체로 11조에 가까운 금액, 대만은 9조 원 플러스 5조 원 정도의 대출을 받게 됩니다. 삼성은 깔끔하게 대출 없이 간다는 건데, 기존에 2억 정도의 보조금 지급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에 미국이 화끈하게 쏘는 거죠. 9조 원 가까이 되니 이런 호재는 있는 거고요. 그러나 역시 삼성 혼자가 하는 동무대가 아니라 정말 언제든 서로를 디스할 수 있는 반도체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서, 특히 파운드리 쪽은 삼성이 딸리는 상황이라서 더욱 목이 마른 이 경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결국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달러 풀기, 미국의 반도체 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37%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0년 들어서면서 12%로 확 줄어버렸죠. 그냥 완전히 타이어에 빵꾸가 난 것처럼 시들어가는 분위기. 당연히 중국이 엄청난 수요로 반도체 시장을 열어젖혀 버렸으니까 죄다 거기로 몰려가는 분위기 세도 현상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달러 가치가 무시무시 킹 달러 앞세워서 무조건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때려짓도록 대규모 반도체 회사들을 유치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자본이 거의 떡대가 엄청나게 그 가치를 키우게 되니까 당연히 조 단위의 보조금 인텔, 대만, 한국 등에 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의 부흥기를 이 중국의 목을 누르는 완전한 신승을 거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인데 그냥 그대로 적중하고 있죠. 대체로 모든 반도체 산업 벨트 라인의 공장은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무한 질주는 다름 아닌 통합 패권에서 거의 따라올 지폐가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 반지라는 가치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외국 반도체 기업 유치한다고 10조에 가까운 돈을 그냥 무상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나라 기둥이 다 뽑히죠. 근데 미국이 이런 겁없는 짓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게 바로 오늘 1370원을 뚫고 있는 환율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달러와 붙어서 이길 통화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무이한 절대 권력의 링을 손가락에 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죠.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면 아마도 이렇게 엄청난 보조금 지원을 받아도 경쟁사 인텔과 TSMC에 우회적으로 밀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 가뜩이나 경제 지표가 리스크가 큰 상황에선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미국은 지금의 통화 가치로 무한 경쟁 레이스를 쫙 무슨 레드카펫
깔아놓은 것처럼 있으면서 자국에서 외국 기업이 벌어들일 무한 가치의 자산들을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거죠. 그러니 미국이 무서운 나라이긴 합니다. 오늘 유가도 뭐 같이 뛰는 거 보세요.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방어하기 급급할 정도인데 물가를 가장 매콤하게 자극할 원유까지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정신 못 차릴 정도의 혼미한 상태로 가는 건데 서부 텍사스유가 85달러 선을 넘어서서 86달러에 근접. 이제 뭐 앞으로 물가를 얼마나 저격을 하게 될지 상당 부분 텐션이 고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지수 CPI가 난리가 나면서 그냥 무작정 금리나 고고를 외쳐댔던 월가의 소리는 뭐 찍소리 못할 정도로 꼬리를 내리게 됐고 덩달아 유가까지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3%대 물가 부담률이 너무나 직격으로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오늘 3.5% 선에서의 금리 동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10회 연속 동결이라는 건 그만큼 중앙은행이 금리를 눌러놓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지금 상황에서 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긴축 완화라는 본 기운이 살짝 온 듯한 착각도 들 만큼 시장이 온통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었지만 지금 지표는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금리 인하 깜빡이도 안 켰다고 선을 그은 건데 유가가 이렇게 워낙에 불안하게 움직이니까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 뭐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통화 긴축 기간을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말에서 그 장기간이라는 단어를 뺐다고 이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조금은 좀 우스운 일이죠. 아니 이 말을 쓰고 안 쓰고 뭐가 중요해? 금리 절대로 안 내리겠다고 하는 건데 자물쇠 그냥 걸어버린 건데 이렇게 되니 지금 집값이 살짝 올라가는 반등 추세 지표들 이거 다 신기루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짝 마지막 남은 공기 다 빼내기 직전 아니면 맥주병 뭐 물속에 가라앉기 직전 병 속에 남아있는 산소 마지막으로 쏙 빠져나오면서 꼬로록 하고 살짝 올라오는 듯 하다가 잠수하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이 딱 이런 겁니다. 아니 모든 지표가 아니올시다. 그냥 X를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데 한국 부동산만 날개를 달 수 있다고 이건 뭐 그냥 밀랍으로 날개를 만든 거죠. 태양 가까이 다가서면 그냥 그렇게 밀랍으로 만든 날개는 녹아 없어지죠. 비상이 아니라 추락, 또 하염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득한 골짜기.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라는 태양이 하늘에 4개나 떠 있어요. 아무리 집값 상승 반등의 날개를 단다 해도 이건 그냥 밀랍으로 만든 허상일 뿐 실제로 집값이 얼마나 추락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한 꺾임 현상 보일 겁니다. 이번 주 일주일 단위로 끊어본 서울 집값도 뭐 전주보다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대체로 비강남권 같은 경우 3억 선에서 하락을 했는데 이젠 4억이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심상치 않은 변화의 모습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천구, 마포구, 성북구 대체로 4억 이상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강서구, 중랑구, 서대문구 3억 이상 떨어지는 추세. 지표는 상승세라 하는데 실제로 거래 단가 끊어보면 낙폭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 전세가 역시도 주로 강남권 위주로 일주일 단위로 봐도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표상에서도 전세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장에선 체감도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체로 서초구는 14억 정도 떨어지고 있고 한 자릿수 전세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9억. 국평에서 나왔고 송파구 역시도 10억 정도 떨어지는 추세. 이렇게 강남권 전세가가 맥을 못 추는 건 수요가 그닥 적극적으로 붙지를 못해서인데 앞으로 매매가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이 총선 이후에 폭등한다는 정말 회개망측한 뭐 분위기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아니 무슨 근거로 이렇게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놓은 매물들 그 가격대로 팔고 싶어서 안달이 건가? 서라운드 포이라는 걸 모릅니까? 집값이 절대적으로 4월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곡점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거 아주 당연한 수순이죠. 오늘 IMF 총재 또 한 번 피날레를 장식을 했는데 미국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니 중앙은행들이 서둘러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 경고했고 새로운 긴축 국면으로 가던 모든 과정들을 예의주시하라 라는 경고성 메시지 던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문제를 떠안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도 기민해야 한다는 건데 아니 IMF 총재까지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거 정말 세계 경제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라는 쎄한 생각도 들고 이렇게까지 모든 지표가 헐레벌떡 달려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국 밖에서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집값이 총선 이후에 급상승할 거라는 얘기들이 얼마나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는 집값이 다음 주 중에 어느 궤적으로 휙 바뀔지의 여부입니다. 이전에 기대 심리가 불어넣었던 헬륨가스가 풍선을 천장에 닿게 할 정도로 띄우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명확하게 자산 가치를 내리누를 수밖에 없는 대외 변수라는 바늘이 그렇게 두둥 떠 있는 풍선의 면상을 콕 하고 찌를 차례 빵 하고 한 번에 터지게 되면 흔적 없이 실상은 사라지게 되죠. 무슨 실상? 바로 한국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의 진정한 모습. 얼마나 현실적인 자산 가치들이 후두둑 밑으로 나달 떨어지듯이 그렇게 부품만 쭉정이 남기고 알곡은 그냥 몇 개 안 남을 정도로 초라하게 가치 하락의 경로로 가게 되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게 바로 기회고 타이밍인 겁니다.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한국 부동산이 지금 거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 경제 지표의 리스크를 정면으로 맞게 될지는 초반에 말씀드린 삼성 반도체가 구가하던 실크로드가 이제 점점 잡초가 끼는 가시밭길로 바뀌고 있다는 점.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데 부동산 집값 역시도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꽃길은 예상하고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오는 지표는 완전히 반대되는 지형이 열리고 있으니 그 길 바로 엄청난 하락세로 바뀌게 되는 대전환점, 이 포인트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잘 잡으신다면 골든타임 충분히 맞이할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계는 그렇죠. IMF에서도 일성으로 경고에 나서고 있고 충분히 위기가 될 수 있는 지금 현실은 상당히 높은 지표들을 드러내고 있어서 앞으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아득한 부동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니 타이밍 잘 잡으시고 기회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우파브라 한번 복받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